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인영, 설훈, 홍익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추가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의 공세가 시작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죠. 어제 이도훈 본부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과연 한미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또 어떤 논의를 해야 할까요? 특히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한미 실무자 간의 만남에 더 주목이 되는데요. 한미 워킹그룹 문제나 또 외교안보라인 교체 문제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도 깊다고 합니다. 엊그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나고 온 분이세요. 박지원 단국대 석좌 교수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아니, 이도훈 본부장 사실상 대미 특사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미국 갔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돼 있는데 예. 원인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미국이라고 그렇게 그렇죠. 단정적으로 말씀을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핵은 북미 간의 문제라고 자기들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는 잘 됐지만 합의가 지금도 살아있고 하노이 노딜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볼턴 이 내놓은 이번 자서전을 보더라도 그 뭐 별걸 다 까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볼턴이 북한을 위해 리비아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을 때 다 망했다. 이런 말씀과 나와 잘 지내고 있던 김정은이 미사일처럼 분통을 터뜨렸다. 그럴 만하다. 미친 볼턴이 나라 망신시키고 있다. 이런 사이에 나온 트위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예. 오늘 나온 건데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 합의가 상당히 됐었는데 네. 밑에 사람들이 틀어가지고 못했다. 그래서 탑다운이 안 된 거다. 라고 청와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바로 백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볼턴이 이렇게 리비아식 계속하면서 망쳤다. 뭐 미친 멍청한 네. 이런 볼턴이다라고 했고 볼턴은 트럼프의 북미 비핵화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로서 김정은이나 미국보다는 한국의 통일 아젠다에 더 많이 관련된 것이다. 싱가포르 회담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낚였다. 트럼프가 참모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상회담을 갔는데 아주 필사적이었다. 이런 얘기만 보더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밑에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그 주범이 네. 우리가 늘 염려했던 볼턴, 네. 매파, 강경파. 그리고 볼턴 이 자서전 회고록에 의거하면은 폼페이오도 네. 굉장히 반대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거칠게 말하고 있어. 뭐라고 말했냐면 싱가포르 그 좋았던 싱가포르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사실은 이벤트로 생각했다. 홍보 행사로 생각했고 엘튼 존 CD 그 로켓맨이라는 노래 들어있는 엘튼 존 CD를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해서 이걸로 내가 홍보를 할까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애초에 남북 간의 관계 풀고 뭐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말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볼턴 때문에 막힌 거다라는 말이 더 맞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볼턴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관심 그리고 우리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 가서 저도 그게 가장 귀에 번쩍 뜨이던 소리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한 신뢰관계가 있다 지금도 있다 그러셨어요. 엊그제 만났을 때 직접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미 정상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트럼프도 지금까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문제다. 안 이루어졌다. 이런데 이 볼턴의 회고록도 중요하지만은 트럼프의 반응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볼턴은 나간 아웃사이더고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아니냐고요. 트럼프 말을 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대통령 말씀을 더 무게를 두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방해꾼이 있었다. 방해꾼이 있었다. 그 한미 워킹그룹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한미 워킹그룹의 눈치를 거칠게 말해서 눈치를 계속 받고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계속 제동을 걸었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 심지어 악화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 거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사실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 공조를 위해서 미국이 자꾸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북한과 적극적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이 생겼어요. 그런데 2018년.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워킹 그룹에서 잘 조정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 한미 워킹 그룹 때문에 진전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날 오찬 회동에서 오찬장에서 회동은 제가 좀 금방 힘들고 오찬장 그제 오찬장에서도 그 한미 워킹 그룹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정부 측에서 최근에는 아주 잘 협력이 되고 있고 그렇다. 그런데 그 이상 거기서 논의는 안 됐어요. 지금 원칙 큰 게 깨져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정부 측 설명으로는 잘 조정해서 잘 협력하고 있다. 잘 협력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북한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북한이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관계를 그냥 틀어버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과 대화할 어떤 상대로서 지금 외교안보 라인을 그냥 두는 것이 나으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한미 워킹그룹 그냥 두는 것이 나으냐 이거 어떻게 좀 변경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외교안보 라인 책임 물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 나왔죠.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제가 그때 얼른 대통령님을 좀 바라봤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까지도 보면은 정의영 외교안보실장은 이제 본래 사실 총선 전부터 총선 후에부터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그런 사의를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구체적으로 서훈현 국정원장이 외교안보실장으로 간다. 그러면 국정원장은 어떻게 할 거냐? 또 후임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보도만 나오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중견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대통령께 드린 게 아니라 어제 언론에서 통일부 장관은 과거처럼 부총리로 승격해서 좀 중후한 무게가 있는 분을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상대가 김여정 제1부부장이지만은 북한의 제2인자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은 대북 문제만 바라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을 설득하는 거다. 그리고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제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미국과도 가서 한바탕 해야 된다. 미국과 가서 한바탕 할 수 있을 정도의 장관이 와야 된다. 그렇죠. 지금 사실 외교안보 라인에서 통일부 장관은 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제일 사실은 낮은 단계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 김현철 장관이 이번 민주당 국회에 가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인식을 잘 하고 계시던데 대북 문제는 네. 북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삼각구도로 가야 돼요. 북한은 싫어하지만은 네.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야 됩니다. 네네. 때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 사전에 미국의 설득이 필요한데 자꾸 외교부만 맡겨놓고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는 통일부총리 겸 장관은 이제 미국을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또 북한에 가서도 미국 입장이 이러니까 예. 우리도 이런다. 예. 야, 한 번씩 충돌도 하고 설득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중량급 미국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된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예, 예. 뭐 대통령께서 지금 언제 하시는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아마 빨라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이름들이 언론에 다 오르내리니까 그냥 제가 열거를 좀 해보자면 이인영, 임종석, 홍익표, 우상호 의원 또 서호 통일부 차관이 장관으로 가는 방법 뭐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그런 데는데 이름 안 불러주면 섭섭해요. 송영길. 송영길 의원 이름도 오르내리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 좀 그러면 뭐 다 대북 문제에 관심이 있고 국회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네. 예. 서호 차관도 또 뭐 청와대 거쳐서 차관 왔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잘 아는 전문가여서 뭐 다 좋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런 분들이 가더라도 좀 격상시켜서 예. 통일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된다는 건 지금 뭐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다만 그 자리에 누가 갈지에 대해서는 미국 통이자 북한 통이자 정치적인 감각도 외교적인 감각도 있고 뭐 이런 분이어야 된다. 그분들이 그런 역량은 다 있는 분들인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제가 결정하면 물론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건 다 알죠. 제가 지금 누구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이 중에 보입니까? 보이기는? 지금 언론 이래내린 글쎄요 모르겠어요. 임종석 전 실장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확실히 표현을 했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전 최근에 만나본 적이 없어서 예,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민간 레벨에서 어제 언론들이 많이 전달했나 봅니다. 거기에 답이 나왔다고 하던데 아마 이제 그 임종석 전 실장은 국회에서 옛날 뭐 미국에서 또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현실 정치도 떠나고 또 민간 차원에서 대북 운동을 하겠다 해서 이사장을 엊그제 취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맡아서 해달라 하면 아주 잘하실 분 아니에요. 그렇죠. 또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중후한 맛도 있고. 본인은 뭐 고사했다고는 합니다만 가능성 남아 있다면 그쪽으로 모르겠어요. 추천? 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가시는 건 어떠냐 이런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 문자만 들어오지 뭐 다른 데서 말 안 하니까 여기서 좀 올리면은 또 논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데서도 그런 문의가 있었는데 저는 20년 전에 장관 했습니다. 그러시죠. 아마 또 급한 상황이 되니까 박지원 의원처럼 이쪽 저쪽 다 잘 알고 정치적 감각까지 있는 분 이야기를 청취자들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또 친문도 아니고 그런 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당 의원이? 아니요. 그거야 지금까지 인사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하고 문제를 조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에 끌려다녀서는 거기가 전적으로 정해주는 그런 것은 이제 탈피해야 된다. 정비하는 걸 전제로 해서 유지가 됐다. 외교안보 라인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마디 하니까 뭐 삐라법을 만든다 뭐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도 국민이지만은 북한에서 앞으로 자기들이 제1부부장이 한번 흔드니까 다 인사 조치되고 하더라. 이런 것도 나쁜 교육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뭐라고 하니까 쪼르륵 책임 묻고 쫙 바뀌더라. 뭐 법안 생기고 다 바뀐다. 이런 시그널 주는 거 안 좋다.
그러면은 통일부 장관 교체 선에서 그냥 마무리가 맞다고 보세요. 그래도 이 안보실장, 가장 위의 안보실장 정도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 쇄신은 필요하지 않느냐. 혹은 누군가는 이 상황 악화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도 그런 나오는데. 것은 그러니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정의용 네. 안보실장이 자기는 떠나겠다 하는 의사를 이미 내비쳤었다고 이미 오래 하니까. 전에 비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제 쇄신도 되고 본인의 희망도 되니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휘둘려 간다 하는 걸 보면은 또 우리 국민들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삐라법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대북 전단 금지법. 전단 금지법. 그런데 2016년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방지법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한국당 반대, 통합당 반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 하명법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4.27 군사협의, 4.27 판문점 회담, 9.19 합의가 북한에서는 지키는데 우리는 안 지켜가지고 지금 사단이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빌미를 줬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지원. 사실 그 한국당의 원희룡 지사 같은 분이 북한 망하기만 바라거나 강경 대응만 해서는 문제를 못 푼다. 통합당 역시 대북 정책에 대한 정책 내용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부 정책 재점검해야 하지만은 북한 추가 도발에는 망신 주어야 된다 하면서 좋은 안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저는 국민 통합을 통해서 잘 대처하자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인사드리죠. 박지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